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 겁을 먹을 자리가 아닌데 어제보다 더 겁을 먹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선별적인 매수, 내일도 선별적인 매수. 올라가면은 정리, 들어오면 다시 매수. 이렇게 세트 바리의 흐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지수는 더 빼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더 빼기가 힘든 구조고, 더 뺀다면 땡큐인데, 약간 여기서 빼는 거는 이제 낚시야, 낚시. 낚시성이 좀 짙고, 하단 값은 남아 있지만, 수치가 다 꼬여 있어요, 지금. 수치가 다 꼬여 있어서 아마 풀고 내려오거나 할 거야. 그리고 어제 S&P가 너무 격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차차 상황들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격하게 움직일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는 저희 어제 야간장에 이미 주간에 오버한 풋옵션은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초에 콜 진입해서 오늘 시가 부근에 그냥 청산을 하고, 아침에 시가에서 빵하고 내려왔잖아요. 청산을 하고, 좀 이따 다시 재진입해서 또 청산하고, 아까 점심시간 전에 거의 최고달이죠. 오늘 65니까 313.65에 푹 들어갔다가 흐름이 하도 질이 멸렬해서 밥 먹고 다시 대응하려고 그냥 뭐 손실 없이 빠져나왔고, 콜 현재 지금 매수해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뭐 그렇게 우려라고 하는데, 아, 가장 우려는 그게 아니죠. 가장 우려는 지금 현재 수급 부족, 뭐 부추김성 매매가 가장 큰 악재예요. 일단 어젯밤에는 웬만한 악재는 다 노출이 됐죠. 웬만한 악재는 다 노출이 됐고, 하나 둘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신경이 쓰였던 하루예요. 어제가. 네, 그보다 가장 핵심이었던 건 뭐냐면 두 가지 이슈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려스러웠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거칠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한 거는, 주간장에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한 거는 물론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부양책도 부양책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현재 수준의 수급 구조가 전체적인 매크로, 그러니까 때로화를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적정하냐, 또 하나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수 성향이 합당한 매수 성향이냐라는 부분이죠. 그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인기 종목들, 테슬라를 비롯해갖고 기타 테마가 형성돼서 막 올라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같은 맥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구조를 조금 알아야 돼요. 기존에 트럼프가 우세할 경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과 바이든이 우세할 경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근데 바이든이 우세할 것이다 생각해서 가파르게 매수 유입이 됐던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이지, 걔가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증시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게 시장이라는 곳인데, 이번에는 좀 과도했다는 거지. 왜? 이 전제가 없으면 과도하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경기 수준과 이런 전체적인 매크로를 따져봤을 때 좀 과도하거든. 근데도 계속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만 나오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 경합주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바이든하고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앞질렀고, 또 일부 컨센서스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를 확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집계해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밀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불확실성이 커져 버렸죠. 결국 누가 돼도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는 전제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매도가 나오지. 근데 코로나도 사상 최대치야. 지금 확진자 수는 7월 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준이고, 이미 유럽은 일부 지역의 봉쇄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도 심야 시간대 통행이라던가 집객이 많은 비스트로는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이 구사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이 또 우려스러운 거야. 게다가 백신은 함흥차사지, 부양책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지, 서로. 거기다가 어제 우리 시장이 반응한 건 뭐 마크 메도우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뭐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걔는 원래 이거 막 의식의 흐름대로 짓거리는 애라서 별로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선거 기간에 자살골을 넣었다는 게 좀 속쓰린 상황인 거지. 그럼 악재는 다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악재에 격하게 반응했냔 말이야. 굳이 격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데. 격하게 반응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잠깐만요. 추가 카톡 보시고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거를 두고 방산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야.
물론 넌센스이긴 한데 이를테면 그러면 대만은 어디서 무기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를 수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자오리엔이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엔이 한 이야기는 무기를 수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만을 지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미가 필요했던 거죠. 미국 제재에 대한 피드백이란 말이야 이거는 단지. 그러니까 사실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요. 미국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까지 저런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잘 여러분 기억력을 되살려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게 있어요. 미중 문제로 시장이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미중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거나 미중 문제로 인해서 종목들이 반응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거는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시장의 하락은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장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을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미중 마찰과 관련돼서 왜 얘기가 나오면 받아야 되느냐? 개소리니까요. 개소리니까. 아니 뭐 그냥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소리니까. 지까지 것들이 하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말고 저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알려주세요. 저는 저까지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 아니 자기 발등을 찍어서 단지 발등을 찍어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도끼로 발등을 찍어서 발가락을 1mm씩 잘라낼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왜 살다가 무슨 뭐 지 승질에 못 이겨서 막 뭐 중내 사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냅둬 못해. 하겠다고 작정하고 올라가도 하기 힘들 거예요. 진짜 할 생각이 있는 애들은 아무 말 없이 해. 내색 안 하고. 내색 안 하고 가서 이렇게 난간 뒤로 붙잡고 있어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생각이 바뀌어. 진짜 무슨 이게 뇌 구조가 잘못돼갖고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긋고 막 이런 것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렇게 티나게 안 해요. 그런 애들은 다 나 좀 봐주세요잖아. 쟤들 지금 하고 있는 조직거리 뭐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줘. 관심병이 관심병. 이미 중국의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녹방도 올라가 있고 몇 번 보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었고, 뭐 지루해서 안 보셨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미중 간에. 그리고 현재 위안화의 흐름을 한번 봐봐요. 위안화 약세를 종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안화 강세를 종용하고 있습니까? 저 정부가 지금 저 유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뭐예요? 그럼 얘긴 끝난 거예요. 그냥 화웨이 제재가 못마땅한 거잖아. 화웨이 제재가 못마땅한 거잖아. 근데 화웨이 제재는 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쟤들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대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대표 업체들을 포함해서 미국 국무부가 승인한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한 기업들 제재하겠다는 거잖아. 관여한 인사, 관여한 기관도 제재의 대상이 될 거다. 그 관여한 기관하고 관여한 대상에 대한 제재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너 하는 거 봐서 하겠다는 얘기야? 국제사회에서의 공격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공격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쟤들이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이 있는데 가면서 또 말이 나올 수 있겠지. 어쩌라고. 근데 그래서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그래서 어쩌라고. 딱 그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국가 주권과 안보. 야,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저 나라는 매장당해야 될 기업이 넘버 1부터 시작해서 넘버 50까지 뭐 A50에 있는 기업도 다 매장당해야 되겠네. 어? 내로남불이 쩌는 거죠.
지들이 하는 거는 되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남이 무슨 안보를 해 했어. 무기가 필요하대서 무기를 팔아준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미중과 관련된 이야기는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더욱이 까놓게 얘기해서 중국과 연계도를 그렇게 깊이 갖고 갈 그럴 시기도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종목군들이 중국에 의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가 청산이야. 그러면 아니 왜 자꾸 저 좋은 기업들을 저 유사국가하고 빗대가지고 주작을 떨라고 해? 예? 그것도 4대의 명분입니까? 그 얘네들하고 뭐 하지 않아도 팔 수 있는 거 많이 팔아요. 거기 아니어도 팔 수 있는 거 많이 팔아. 또 걔들한테서 수혜볼 거 이전만큼 크지도 않고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저들로 인해서 피해볼 것도 적다면 저들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도 크지가 않은 거예요. 별도로 봐야 되는데 자꾸 엮으면 빌미인 거죠. 그럼 빌미를 활용해야지. 그 맥락으로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어제 시장의 하락은 전체 시장이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지만 오늘 시장의 하락은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얹혔다. 악재란 악재는 그럼 다 튀어나온 거야 현재. 브렉시트는 좀 잠잠해졌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인데 어제 반응한 종목군들의 성향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어제 반응한 종목군들의 성향은 무언가를 경계했어. 미증시에서 어제 단지 중국과 관련된 물론 보잉이나 레이시온이나 록히마틴의 하락세는 굉장히 컸어요. 지금 저 정도 덩어리 종목군들이 4%대 하락을 하고 3%대 하락 그 등락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반발하고 마무리가 됐죠. 분명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에 따른 피드가 나온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들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 종목군들에서도 단지 대선 구도의 변화만 갖고 나올 수 있는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드셌어요. 누군가 작정하고 물량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왜 무엇을 인지하고 물량을 던졌겠는가? 사실 오늘 오전장에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안 드리고 오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드리는 건데 어제 블랙록에서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씨부립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향후 재정 정책과 부양책과 경기 상황을 살펴볼 때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뿐만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반복될 텐데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저런 식으로 푼다면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왜곡시킬 거라는 거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이걸 제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채권금리의 변동이 들어오죠. 당연히. 또 그래서 블랙락은 지금부터 채권을 드랍하고 오히려 물가운동 채권의 금리를 더 높이 책정하겠다는 거야. 왜? 결국 시장은 그렇게 돈이 증가를 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물론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장기간 동안. 그러나 그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야. 현재 상태에서 이 기조를 이어가면서 돈이 많이 풀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진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어제 블랙락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가 상승할 것이므로 우리는 인플레이션, 물가 연동 채권에 베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미친놈들은 불이 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어제 그렇게 해서 다들 일부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더 큰 물량을 집어던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죠. 물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야로입니다. 만약에 이 현재 경기 상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인지하고 돈이 더 풀리고
채권금리 하락과 물가연동국채의 상승, 물가연동체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 상승을 기정사실화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스토리로 밀고 나간다면 만약에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성장주라고 이야기했던 종목군들은 돼줘야지 돼. 성장주라고 했던 종목 다 던져야 돼요. 조달 비용이 늘어나잖아.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반영해야죠. 어제 S&P가 더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성장주가 어디에 더 많아요? 나스닥이 더 많이 있어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 이유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이래서 어저께 미국장이 더 격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악재가 한 방에 다 튀어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하락한 것은 물론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었어요. 다른 종목군들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이것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잠깐만 블랙락은 지금부터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성장주는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이거 뭐 바이든도 뭐 알고 봤더니 개밥이고 뭐 트럼프는 뭐 이미 뭐 떡밥 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뭐 이겠냐? 던지니까 뭐가 반응해? ETF가 반응하죠. ETF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종목들도 집어 던지겠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보고 또 집어 던지겠죠. 또 집어 던지는 거 또 놀래겠지. 근데 사실 그 연계를 지어가면서 볼 수 있는 매도의 카테고리는 링크가 깨졌어요. 중간에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정규진 폭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흐름으로 내려갔으면 더 많이 내려갔어야 돼. 물론 뭐 후반부에 반발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현물들이 막 떨어졌다가 반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희석이 됐겠지. 새로운 물량들이.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럴싸하죠. 있어 보이죠. 제가 이걸 여기다 조금만 가미해서 얘기했으면은 조회수 한 8,000에 나올 거야 또. 제목 그럴싸하게 해갖고 내가 좀 썰 풀면은. 근데 그럴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개소리니까. 개소리니까. 블랙락의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불규칙하고 일부 편파적인 인플레가 들어간다라는 거, 부분적인 인플레가 들어가서 경기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거는 걔네가 유추하고 있는 시나리오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유추일 뿐이야.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난제예요. 너무나 어려운 전제 조건이고 금리를 인상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는 명분은 오직 단 한 가지 명분에 의해서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좋기 때문에 돈이 너무 크게 돌아서, 그렇게 크게 돌고 있는 돈이 막강한 인플레를 일으켜서 그 인플레로 인한 자산 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지 돼요. 이건 연준의 몫입니다. 연준을 뭐라고 불러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르죠. 왜 연준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르겠어요? 그걸 관장하는 건 연준이에요. 인플레라는 건 뭐예요? 바꿔야 되면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연준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돈 찍어내는 데예요. 돈을 왜 찍어내야지 되죠? 왜 돈을 찍어내야 돼? 기축 통화를 찍어내고 통화량과 움직이는 통화량과 율을 조율을 하는 게 그게 연준의 주된 목표예요. 당연히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은 연준이 관장합니다. 뭘로? 금리로. 근데 연준의 수장과 부의장과 주요 연준 3인방과 지역 연준 의장들이 이사를 포함해서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저금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아담하가 빵꾸라가 아닌 이상 2개월, 3개월 지나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으며 지금 현재 경기 상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뭐가 바뀌었냔 말이야.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것이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흔들렸지. 그럼 바뀐 게 없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왜 다들 그렇게 미쳐가지고 좋다고 날뛰었던 그거 왜 잊어버렸지? 평균 인플레이션제 도입? 물가가 낮은 구간에 머물렀던 수치가 아니라 기간만큼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기간을 용인하겠다. 그럼 웬만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바꿔 얘기해서
적정 인플레 2%를 뛰어넘는 인플레가 유지된다고 해도 금리는 올릴 수 없다는 거잖아. 응? 올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겁낸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놈이 술 처먹은 놈, 잃을 거 없는 놈, 눈가에 배는 거 없는 놈이거든? 내가 진짜 오방 무서운 상황을 다 겪고 웬만한 것에 대한 이 무서운 거 볼 거 웬만큼 다 봤어. 진짜 이런 개소리가 무섭진 않아요. 물론 이게 무섭지 않다고 해서 시장을 무조건 상방으로 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지 이를 빌미로 해서 시장에 보여지고 있는 흐름은 야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 많은 종목군들이 저렇게 반응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종목이 많이 떨어진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개인들이 조장을 한 거예요. 희생자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조장을 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끔 누군가가 푸시를 했지. 누군가 푸시를 했단 말이야. 등 떠밀렸단 말이야. 암묵적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신이 될 것 같다는 암묵적 강요에 의해서 등 떠밀린 거라고. 러시아어 때 1호선 저기 인천 주안역이나 부평역 같은 데서 지하철 타고 아침에 1호선 타고 출근해 보신 분들 계세요? 신도림역 같은 데서 환승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기절 초풍하죠. 그렇게 등 떠밀려서 지하철 들어가고 찐빠된 상태로 1시간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 등 떠밀려서 시장에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어제도 봐봐요. 왜 왜곡이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왜곡이 나간다 그랬어? 오늘도 햇소리 삐약거리면서 종목 살살 긁어주니까 어제는 삼성그룹주에 갖고 떡이 되고 오늘은 자동차에 가서 떡이 되잖아요. 저렇게 이런 구간에서 지수를 붙잡겠다고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은 주도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지수를 붙잡겠다고 튀어 올라오는 종목은 주도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저런 애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고. 오히려 저렇게 지수를 붙잡아 놓음으로 인해서 더 떨어지는 종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종목이. 그건 안습인 거지 정말. 별로 그렇게 투매를 많이 유발할 구간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11.05 여기요. 뭐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오늘은. 세려 박으면 세려 박는 말이죠. 반발 주고 나서 내려오는 거 다시 봐야죠. 겁을 낼 게 따로 있다고. 이건 겁낼 게 아니에요. 아이 뭐 진짜 겁내는 게 아니라 상황 발생이라고 하면 정리하고 다시 보면 되는 거고, 가격이 지금 현재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 근데 지금 사방 어디를 돌아봐도 좋은 말이 없고, 저 또한 시장 수급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목적과 당위성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무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 뒷걸음질로 답을 냈느냐 아니면 길을 알고 답을 냈느냐, 그건 정말로 큰 차이란 말이죠. 물론 뭐 언급결에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흐름은 더 종목들이 들어오고 피곤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왜곡도를 높여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곡도를 높여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반발 이후에 되발락. 반발 이후에 되발락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되는 구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보다는 좀 수치가 유연하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다 매수하기에는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카톡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타이어를 좀 추가를 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사실 추가해볼 만한 종목군들은 많은데 어제 대한제분을 팔아서 금호석유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가 그냥 취소를 해버렸죠. 덕분에 오늘 이제 더 싸게 가격이 들어왔는데 저게 이제 가격이 핀트가 어긋나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더 높은 가격을 팔아서 더 싼 가격에 살라고. 사실 어저께 하단 리턴을 무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제가 하나 발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었고 뭐 바로 수정을 해서 화는 피했습니다. 또 그거 말고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만 알려드린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뭐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뭐 오늘도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건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 이야기가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과도했기 때문에 반발해야 되는 것들은 반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종목군들을 정리하지 마세요. 반발이 들어온 종목, 반발이 이미 들어온 종목,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종목을 정리하고 손대고 추가 매수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지금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이 기준에 부합하고요. 코스피에서도 움직였던 시세를 개인들 매수뿐만 아니라 주체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뭐냐면 4월 어제 후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4월의 고점과 7월의 고점이에요. 종목별 4월 고점과 7월 고점. 그러니까 종목 차트를 그냥 아무거나 까 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삼성전자로 하기엔 좀 그렇고 시젠 같은 거 말만 제넥신으로 할까요? 제넥신 같은 거 할까요? 그럼 7월 고점에다가 선을 하나 내갖고 4월 고점에다 내가 선을 하나 낼게. 4월 고점은 여기지. 그리고 요런 애들이 4월과 7월의 격차가 큰 애들이 중간에 하나가 겹쳐요. 뭐냐면 6월 고점이에요. 6월 고점. 자, 그럼 이렇게 선을 3개를 그었어요. 대충 그은 거예요. 가장 큰 거는 7월 고점과 4월 고점만 보면 돼. 7월 고점과 4월 고점 그 사이에 6월 고점이 하나가 더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사이 값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지금 6월 고점에 걸렸단 말이야. 저 이거 높은 확률로 6월 고점은 깰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 6월 고점에 걸렸기 때문에 반발은 한번 들어갈 거야. 반발은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발 값이 크면은 이제 중간 리턴 값을 저항대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7월 고점을 다시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팔아야 돼요. 거기를 넘어서 다시 간다는 거는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7월 고점을 최고 상단 목표로 두고 4월 고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저기서 물타기를 하는 게 너무나 좋은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6월 고점을 지지한다면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11만 7천 원 정도를 딛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지 된다고. 추가를 할 거면. 그러고 나서 7월 고점에 부근에 들어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4월 고점 밑에 있다. 그럼 얘는 숫자적으로 4월 고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미친 거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왔다는 건 저기 물려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무조건 반발값을 한번 준다고. 근데 얘는 추세 때까지 이미 테스트를 하고 추세 때에 걸려 쳐맞고 떨어진 애기 때문에 반발을 준다 한들 그걸 넘어서 계속 다시 가기는 힘든 애라고. 대시세를 한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적정 반발값에 튀어나가기 위한 것만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지. 어디서 그럼 추가를 하냐? 지금 자리에서 그냥 추가를 하냐? 확인을 하고 추가하는 게 맞겠지. 그냥 추가하기보다는. 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일단 손절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하는 방법이지만 그게 쉽습니까? 솔직히 이 바닥에서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아 사람은. 갖가지 이유를 찾아.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갖가지 이유를 찾는다고. 물론 진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은 낙폭이 들어온다고 해도 회복도 빠르고 또 회복되고 움직일 때 진짜 한 3개월 동안 개 진상을 떨면서 이렇게 사람 막 피말리고 3개월 반 막 4개월 막 이러다 갑자기 빵빵빵 치고 들어가면은 4개월치 하락분 하루 이틀 만에 복구하고 위로 치고 올라가서 떨어지지도 않아. 그런 애들은 그냥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수급 주체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그런 게 무서운 거라고. 얘는 그런 애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 물타기의 효용이 있는 자리에서만 그리고 다시 반발을 할 수 있는 리턴 값이 확고한 자리에서만. 얘 지금 뭐 7월 고점 4월 고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들이 대부분 모든 종목군들이 다 그 자리에 리턴 값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엇비슷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찾아보면 뭐 디테일하게 가격들이 나오겠지만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내가 추천한 종목도 아니까 뭐 질문 들어오면 해드리겠지만 굳이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다 고만한 가격대 7월 고점 부근과 4월 고점 부근에 대부분 다 잡혀 있더라. 내가 보니까 하도들 말이 많아서 종목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다수의 종목군들을 다 검색을 해봤다. 시젠도 말 많잖아. 시젠도. 근데 시젠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봐봐요. 이건 또 더 웃겨. 7월 고점, 4월 고점 똑같이 손 갖다 대봐요. 7월 고점 여기야. 얼마 안 남았어. 얘 7월 고점 들어오는 거. 4월 고점 어디야? 4월 고점 여기네? 골 때리네? 아, 그럼 이 새끼는 4월 고점, 6월 고점, 얘는 뭐지? 아니에요. 4월 고점과 6월 고점이 같잖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4월 고점과 6월 고점이 거의 비슷하잖아. 6월 고점이나 4월 고점이나 그거야. 그냥 가격대가 고만고만한 가격이야. 아, 대충 저 정도 자리에서 얘가 뭐가 있나 보구나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보통 그러면은 이런 애가 7월 고점을 쉽게 깰 수 있느냐? 못 깬다고. 못 깨요. 그래서 7월 고점 계속 반발을 하는 거야. 저기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탕탕탕탕 지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근데 저거는 깨줘야 되는 지지예요. 저건 깨줘야 되는 지지라고. 그럼 결국 이런 애들은 7월 고점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아마 적지 않은 물량들이 물타기에서 떡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적지 않은 물량이 떡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쉽게 답을 내주겠어요? 쉽게 답 내주기 힘들다고. 더욱이 더. 그죠?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내려놓고 봐야 되겠지. 내려놓고 보라는 게 던지고 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 데미지가 크지 않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데미지가 크지 않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 다 패대기 치고 뒤지는 시장에 이렇게 지수를 붙잡겠다고 올라온 종목군들 붙잡아 놓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데미지를 더 크게 입어요. 그럼 결국 그런 맥락들을 살펴봤을 때 얘는 7월 고점이 깨진다는 이야기야. 그게 깨져야 어떤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리턴 값은 그 밑에 있겠네. 100%. 그죠? 100% 그 밑에 리턴 값이니까 이런 흐름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이건 지금 7월 고점 위에 있는 종목이고 또 뭐 있어요? 제약 중에서 셀트리온 같은 거 있나? 코스닥이니까. 얘는 뭐야? 얘는 뭐 7월 고점, 4월 고점을 적용할 수가 없는 애야? 뭔 거야? 이 새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이미 들어와 있죠. 7월 고점이 그냥 고점이 내잖아. 얘는 7월 고점이 이 종목의 고점이 내잖아요. 대신 이런 애들은 시간을 두고 4월 고점 지지를 보거나 4월 고점 밑을 한번 들어왔다가 디뎌버리면은 이후에 7월 고점 베끼고 올라갈 수 있는 공산이 높은 애들이에요.
차후 7월 고점을 베끼고 올라가야 될 공산이 높은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를 뭐라고 하면 떨어졌을 때, 떨어져서 어떤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 하면 그런 자리부터 하나도 이제 입지를 해볼 만한 것들이야. 이런 게 입지를 해볼 만한, 대신 폭삭 한번 박는 흐름은 튀어 나와줘야지 매수해볼 만한 메리트가 생깁니다.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 내내 그냥 개인들만 떡이 되어 있어요. 저 물량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저 물량이 좀 해소되고 나면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중에 이미 저점은 고착이 됐기 때문에 저점을 깨지를 못해요. 저점 부근까지 가거나 뭐 요 근처에서 깨작거리다가 넘겨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린 그냥 갖고 갑니다. 오늘은 추가 하락을 뭐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니까, 본다고 해도 좀 뭐 보는 물을 갖고 있으니 좀 놔둬 볼만 하고요. 그런 전제로 종목들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제약바이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뭐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한샘 같은 것도. 그 에코 프로그램, 민우공업, 민우공업. 이거는 보지 마세요. 민우공업은. 보면 안 되겠죠. 7월 고점, 4월 고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 보지 말아야지. 부합하지 않으면 보지 마.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걸 볼 이유가 없지. 얘도 뭐 7월 고점에서 흐름 한번 재볼만 하겠네요. 왜 엇비슷한 흐름들이 나오냐면, 그 종목들이 이제 7월 고점, 4월 고점을 논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네 기관들이 작업을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금, 투신, 증권사들이 들어가서 비슷비슷한 수급 구조를 보였던 애들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슷비슷한 수급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잠깐만, 310.8, 저점 그래. 한번 깨고 오고 싶으면 한번 깨고 올라와. 그렇게 깨고 싶으면 한번 깨고 올라와. 한 두세 트 깨고 올라와. 풋이 역행이 이미 들어가 버려서 풋 수익이 본홀물 풋 수익이 오전 수익만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오전 수익만 못하고 아무 풋이나 보면은 오전 저점을 깼지만서도 오전 저점을 한 틱을 깼지만서도 풋의 고점이 역행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지금 현재. 근데 재미난 건 오늘 프리삭감이 크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풋에서 역행이 왜 들어가겠어요? 내가 자꾸 또 이렇게 뽐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반발 기조를 두고 보는 게 맞는 구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을 거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종목들의 하락률을 보면 구조도 어제보다는 양호한 구조고, 어제보다는 이렇게 거의 뭐 체념이지.
예. 체념. 그렇게 보여. 저는 좀 거의 체념 수준이다라고 보여줘, 이제 개인들이. 될 대로 되라. 그 생각도 바뀌게 하는 타이밍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어떤 손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물을 손절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체념이라는 걸 하는 자리, 아유, 버리고 말지. 꼭 그 생각이 한 번 더 바뀐 흐름이 나와요. 그거라도 건질 걸이라는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들은 그만큼의 하락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차라리 어제보다 오늘 낙폭이 조금 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겠죠. 어제 뭐 2%, 뭐 오늘 한 3%, 뭐 이 정도. 뭐 어제 1%, 뭐 오늘 뭐 한 2.5%, 뭐 이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에서 매수 메리트가 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이 많았던 종목이나 개별 성향들은 좀 제외하고, 그런 종목들에서 조건이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사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7월 고점, 4월 고점을 전혀 논할 계제의 것이 아닌 종목분들로만 추려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하고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소외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포트에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고, 지수 관련해서도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 특히 오늘 장 지금 이제 시간을 끌면서 시간 겐세이, 당구를 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시간 겐세이 까는 새끼들이 제일 짜증이 나는데, 시간 겐세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60분 봉을 보면은 S&P로 머리 때문에 안 보이죠. 60분을 보면 여기는 뭐 누차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차 들어온 자리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 뭐 부합하는 흐름을 깔끔하게 다 따먹지는 않았는데 적절히 다 구간 끊어가면서 들어온 흐름에 푸순 테이크를 했고, 이제부터는 S&P도 반발 구조를 잡고 있지만 그 반발이 크진 않아요. 딱 봐도 이제 3435를 어떻게 대시를 하고 들이대느냐가 관건이겠지. 왜 어저께 쟤들 하락은 좀 너무 과했거든. 그리고 쟤들도 하락엔 야로가 묻어 있었고, 특히 블랙락의 발언은 이런 말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시건방졌어요. 블랙락이 물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인정.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해서 금리 인상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연준의 몫인 거죠. 월권입니까? 그냥 시건방짐이에요. 그건. 그게 어제장에서는 먹혀 들어갔을지 몰라도 분명 그게 진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어저께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연속성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연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주요 그룹급 인사들의 발언들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또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겠죠. 근데 14개 지역 연준 관할, 12개 지역 연준 관할 의장들 플러스 제 연준 이사, 의장, 부의장까지 다 이구동성으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걸 이야기를 해. 그럼 뭐야, 이게 지금 IQ가 한 개구리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지 된다는 거야.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은 물론 후가시를 먹었으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들에 한 번에 악재가 터지고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은 건 사실 오케이, 인정.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럼 사람이 뭐 겁먹으면 똥오줌 못 가리는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겁먹어 갖고 내가 칼 들고 있다가 도둑놈을 찌른 게 아니라 칼 들고 있다가 내가 옆에 있는 내 가족을 찌르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겁을 먹었다고 해도. 좀 분별력 구분, 정신머리를 좀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 혼자 해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다 개소리예요. 맞아요, 다 개소리예요. 빌미일 뿐이야.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한 빌미일 뿐이에요. 아니, 들어올 거 알고 있으니까 뭐 미쳐가지고 풋을 들고 오바를 하고 밤에 청산을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콜 매수하고 하지. 변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수급에서 짜여져 있는 흐름인 거잖아요. 어제 내가 전제를 하나 알려드렸죠. 시가에서 0.6%를 올라가게 되면, 안착을 하게 되면 위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가에서 0.6% 자리가 몇입니까 오늘? 오늘 시가에서 0.6% 자리가 몇이었어요? 313.2잖아요. 313.102 뭐 요 자리잖아. 그럼 넘겼다가 다시 들어온 거네. 그걸 넘기면은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전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건 내가 어저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렇게 들어왔. 그럼 야로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야로가 중간에 섞여 있거나 뭔가 대단한 악재가 터졌어. 대단한 악재가 터졌으면 이렇게 안 움직이지. 세려 박았어야죠. 그럼 뭘 보면 돼요? 풋 가격이 이상하잖아. 여길 들어왔으면 풋 가격이 튀어야 되는데 아침 고가를 못 넘기고 있잖아. 야로네 그러면. 야로지. 게임 끝 아니야. 뭘 여기서 지금 뭐 여기서 뭐 풋도 보고 뭐 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아유, 그거는 나중에 진짜 저기 뭐 할 거 없을 때 진짜 뭐 장례식장에서 시신이라도 닦아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죽은 자식 불알이나 만지는 거고. 자꾸 그렇게 시장에서 엉뚱한 이야기 해대면서 뻘스러운 상황들에 휩쓸려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수치 좀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까 312.8이죠. 시가에서 0.6 하면 312.8이에요. 312.8에서 0.6을 더하면은 313.2 자리죠. 313.4 자리지. 네. 하도 숫자를 많이 봤더니. 어떻게 목표가 이렇게 나오지? 내가 옵션 목표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좀 아이러니해 갖고요. 보고 있어요. 찍어도 풋이 아침 고점은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현물 총합이 6천억에 전체 롤오버 물량이 6조 500억, 주선이 3조 7천억, 3조 7,550억. 핫하네 아주. 응? 핫해. 아주 핫해.
대부분 오늘 주요 자산 가격들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아니 왜 저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니 뭘 그렇게 또 코로나가 무섭다는 거야? 음. 그때그때 이렇게 말들이 바뀌고 들이댈 깡다구도 없으면서 그렇게들 그렇게 쉰소리들을 합니다.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긴 난다. 근데 지금 응? 자작나무 탄 냄새가 나네. 그래서 지금 반발의 목표는 당연히 0.6 윗자리인 312.8을 보러 가는 겁니다. 310.8을 다시 디딜 거예요. 310.8을 다시 딛고 아직 그걸 알아야 돼요. 지수의 총 저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총 저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총 저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흐름이 저는 315 위를 보고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야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내일 시초에 빠져나가도 충분하고 만약 뭐 290 보러 간다고 하면 땡큐인 건데 그거를 그냥 못 간다고 아유 지난번 그 지금 316, 318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왜 콜프 둘 다 들고 있어요? 매도로 잡고 있어요? 아니면 양매수로 들고 계신 거예요? 저는 네, 말씀해 보세요. 콜풋을 어떻게 다 들고 계신 거죠? 매수로 들고 계신 건가요? 계약수 많아요? 그냥 하나씩? 개당 뭐 한 400만 원 돈에 이렇게 잡혔겠네요, 매도? 와장창 잡았어요, 매도? 옵션 매도? 아, 두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럼 1.6이면은 40만 원, 400만 원이잖아요, 한 개당 매도치인데. 한 개당 매도치인데 400만 원이잖아요. 아, 두 개씩? 아, 두 개씩. 800만, 1600만 원어치 옵션 매도 잡으셨다고요? 청산하시죠. 콜부터. 네. 콜부터 청산하시죠. 콜매도 잡은 거. 콜매도 청산하시고, 올라오면 풋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가급적 옵션 매도를 안 잡는 사람이라, 둘 다 수익권 아닌가요? 근데 지금? 둘 다 수익권이시네.
잘 버티셨네요. 근데 순서를 보면은 그래 저기 하구나. 네, 너무 효용이 안 나오지 않나요? 옵션 매도를 잡기에 놓으면 시원하게 좀 프리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아쉽다. 큰맘 먹고 매도 잡고 매도 양매도 잡으셨을 텐데. 오늘 오프리 감소가 세지가 않아요. 지금 총 40틱 37틱에서 42틱 사이에 프리 감소거든요. 프리를 많이 뺄 수 있는 날이 있고 프리를 많이 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프리를 많이 뺄 수 있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는 전제까지 같이 갖춰져 있고 특정 포지션에 의해서 양방이 막혀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나올 때 혹은 진폭이 나오지만서도 프리를 양쪽으로 옮겨다니면서 소각시키는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 날, 그런 날 옵션은 양매도를 짓는 게 유리합니다. 프리가 소각이 돼서 소멸되는 구간이 있고 이동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프리 삭감이. 이렇게 또 오늘 하루가 마무리 돼 가는군요. 왜 더 빼보지? 더 빼지는 못하고 저가 대비 딱 몇 틱이에요? 5틱, 4틱 더 뺀 거예요? 4틱 동 3틱 더 뺐네? 딱 두세 틱 더 뺐네? 그렇게 그거 한번 뭐 깨보고 싶다는데 깨야지 뭐 그러면은. 깨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게 그거예요. 풋의 목표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지. 저거는 풋 목표를 보러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저기를 다시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수도 목표가 없어요. 저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의도는 뭐였을까?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잘 해보시고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3종 세트, 악재 3종 세트가 다 터지고 또 거기에다가 금리와 관련된 이슈까지 들어안고 우려를 증폭시켰던 하루입니다. 근데 글쎄 이거는 어차피 페이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액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리스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누군가도 같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받지 않았던 종목들을 오늘은 외인들이 받는 거겠지? 응? 뭐 그냥 버릴 각오하고 진입하는 거죠. 뭐. 진입하고 싶으면 진입해야지. 에? 그걸 뭘 걱정을 합니까? 까짓 것 들어가서 한번 까지면은 또 수익 내면 되는 거고. 그거 뭐 한번 찔러나 볼까?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찔러나 보지. 어디서 찔러 봅니까? 아닌 것 같으면 야간에 팔아도 되는 거고, 내일장 흐름 보고 팔아도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꼭 그 말을 해야 하나. 텔레파시를 내가 지금 계속 보내고 있잖아. 3,4면 뭐 들어가신 거예요? 0.34면은? 1.34면은 22콜 들어가셨구나.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풋 매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콜 매수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죠. S&P는 이제 차차 위아래를 움직이면서 3,300 언더로, 3,400이거든요. S&P가 3,300 언더로 좀 들어와야지 돼요. 우리는 15까지 갈 수 있으면 땡큐인데 기본 14.05 요 라인대에서 한번 쉰다고 보고, 그 전에 12.8에 걸리면 그거 정리하고 12.8에 안 걸리면은 14.05까지 보고,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보고, 아니면 뭐 뒤집어서 수급 돌리는 것 같다 그러면 푹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콜 매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 올라가면 뚜락이에요. 다시 전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현물은 지금 시장 난이도가 좀 있는 시장이에요. 난이도가 상당한 시장입니다. 지금 특히 미증시는 상당한 난이도예요. 저 해외 선물을 실거래로 대응을 하기에는 결코 만만치가 않은 자리죠. 무서워서 따라붙질 못하지. 저거는 한번 놓쳐버리면. 근데 어제 그제 저는 이제 시그널이 하나 나온 거를 봤어요. 어제 그제 시그널 하나 나온, 특히 어제 제가 왜 신기가 불편했냐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저도 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 중에는 그냥 개인 투자만 있는 게 아닐까. 물론 뭐 메이저 방송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많은 팀이 손절을 했어요. 현물을 많은 팀이 손절을 했어. 그리고 뭐 요건 좀 남겨둬 봅시다 한 것도 오늘 손절이 나는 것 같아. 그 종목들 흐름들을 보니까, 섹터들 흐름을 보니까. 근데 어제는 그런 개별 종목들을 자를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진짜 배 갈라진 강고등어 신세로 햇빛에 꾸덕꾸덕 말라버린다니까, 계좌가. 계좌가 그냥 그렇게 꾸덕꾸덕 말라버려요, 진짜로. 뭐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하락의 이유를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 하락이 들어가는지. 정리는 어제와 그제 할 게 아니죠.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오래전부터 제가 해왔습니까? 그동안 계속 어제 팔 걸, 그제 팔 걸, 어제 팔 걸, 그제 팔 걸, 어제 팔 걸, 그제 팔 걸. 어제 팔 걸, 어제 팔 걸이 아니야. 사람의 심리는. 어제 팔 걸. 그리고 하루 더 지면 씨발 그제 팔 걸.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지면 어제라도 팔 걸. 그리고 하루 더 지면 씨발 그제라도 팔 걸. 무한 반복이라고. 하루 건너 하루 건너 하루 건너. 마음고생하고 막 찢어지고 막 막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지난주 지난주에
고육주책으로 잘라냈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야지 그거를. 그걸 놓쳤다고 하면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반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 종목별로 다 상이하겠지만서도. 근데 대부분 또 어떻게 현금을 구해서 물을 탄단 말이야. 이렇게 물타기 기회를 주는 자리에서 진짜 물 타는 물량이 눈으로, 이거 호가창 보고 있으면 다 보여요. 그리고 짬밥이 되면 물타기가 들어오는구나 아니구나 다 보여. 근데 기계는 더 정확히 캐치를 하죠. 나도 캐치를 하는데. 그러면 안 가.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 내가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의 흐름을 보이다가 못 가는 거는 특정 물량이 캐치됐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초과되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10만 주는 개원해야지. 10만 주가 빠져나가는 걸 확인해야 움직이는 거야, 종목이. 예를 들어서 그럼 10만 주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도 안 내려가고 자꾸 물량이 기어 들어와. 그럼 그 10만 주, 이건 진짜 눈치 게임이야. 누가 먼저 던지고 빠져나가서 더 싸게 잡느냐, 아니면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둘 중에 하나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뭐 빠져나가서 밑으로 잡을 거면 애저녁에 치고 빠져나가고 눈치 보고 기다리다가 조금 더 올라가도 기다리다가 내려올 때가 기다렸다 잡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한번 버텼으면 아예 그냥 한 물고 늘어져 보거나, 물론 그럴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겠지만, 작업을 하고 흐름을 잡다가 특정 물량 캐치가 됐다, 빼야 된다, 죽도록 패야 돼. 그럼 그거는, 그럼 특정 시점에서부터는 관리를 해주다가 한번 주가를 띄어 올려요. 띄어 올리고 손을 딱 놔버린다고. 그럼 진짜 골 때린 상황이 벌어져요. 이건 작업을 해봐야 하는 건데, 주가를 끌어올려다 탁 손을 놓으면은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다가 지들끼리 파는 물량에 지들끼리 내려가. 그러면 밑에서 탁탁 건드려주면서 더 빠지지만 않게 이렇게 조율해주면은, 왜 너무 빠지면 나도 데미지를 입으니까. 나도 주담 대출 받아서 갖고 온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에 들어가 있는 주체도 적절히 조율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드랍해버려요, 그냥. 그런데도 물량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개싸움 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갔다가, 이제 내가 몇 번 그런 표현 해드렸잖아요. 콜라캔에다가 요만한 구슬 집어넣고 거꾸로 뒤집어서 막 흔드는 거야, 나올 때까지. 쉽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 외로. 재수가 좀 한두 번에 빠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털어내야 되는 존재를 갖고 있는 구간에서 자꾸 물타기를 하면은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100주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하겠어. 그냥 차라리 기다렸다. 왜? 내가 100주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겠어. 그거 나만 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놈도 그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죠. 물타기는 가격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건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잡히는 타이밍들이 있다. 그런 데서 보는 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합니다. 현물은 특히. 그것도 신용 물량이 과도하다거나 특정 그룹에서 물량을 킵하고 있는 종목들은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서도 공통적으로 털어내야 할 물량이 캐치가 돼서 털어낼 때는 그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여기 안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종목이지. 그래서 접근하고 싶지 않다는 종목분들이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 후반부 (25분) 중가 값이 12.5가 조금 빡세 보이는데, (12.4) 위에서 종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12.4 위에서 내려고 하는 액션이 조금 잡히네요.
12.1 정도, 최대 보면 12.1 정도. 언더로 보면은 11점 빵빵에서만 종가를 내지 않으면 되네요. 11점 빵빵, 11.05 정값에서 종가 내면은 내일 이제 아사바리판 되는 거야. 네, 그럴 공산이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하네. 우리 입장에선 좋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선 그게 좋은데, 현물 입장에서는 내일 저 진폭 감당하기 힘들 거라, 내릴 때 내리는 종목과 오를 때 오르는 종목 편갈라서 움직일 거라서 저렇게 되면 피곤해질 텐데, 311.05 정값에서만 종가가 나오지 않으면 현물도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다. 잡고 있는 종가 값은 12.4 자리를 보고 있다. 12.1과 12.4, 12.1 슬립 틱, 12.4 슬립 틱 그렇게 잡혀 있네요. 또 어제는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죠.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백신만 맞으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저 바이러스의 형질 변화는 누차 설명을 드렸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계에서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다 답을 내놓은 거죠. 저거는. 네? 예, 어제 암암리의 돌돈 이야기를 공식화하는 예, 그런 얘기가 지금 하나가 있었어요. 임페리얼 런던 대학교의 애덤 햄프셔라는 교수가 뇌 흐림 작용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된 사람들 중에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 포그 현상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IQ를 최대 8.5 정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지 IQ에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후유증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뇌의 나이가 10년 정도가 늙기도 하고, 인지 능력이나 공간 지각 감각 같은 부분에서도, 연산 능력에서도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부작용, 단지 백신에 대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완치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가 우열이라고 가리기 힘들 정도인데, 뭐 심장이라던가 폐질환이라던가 신장,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 콩팥과 염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장애, 글쎄 그게 더 낫습니까? 뇌기능장애가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둘 다 안 좋지만서도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커졌었던 부분이어서 부풀려진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부분이고,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잔재했었습니다. 네.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얘기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임페리얼 런던 대에서 공식화한 답을 낸 것은 처음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공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장땡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이 상황에 애들이 트릭과 트릿을 한다고, 이 상황에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이 상황에 그 전집 가가지고 그 전을 먹고 싶고, 이 상황에 가서 시장통에서 비비고 그러고 싶습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말을 해도 개망신을 당한 판에 자국민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리스키하지. 모든 정권의 현재의 상황은. 중국은 저렇게 강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신뢰도가 제로예요. 제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남들보다 코로나를 빨리 탈출을 하고 재감염률이 없다고 해도 저렇게 잠잠할 수가 없고, 또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상황들 철저히 통제한다고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새어나온 이야기들을 다 막을 수는 없거든. 중국 지식층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인데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야 뭐 당연히 별로 그쪽 정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현물 종가 나고 나서 이제 후반부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콜매도 포지션이 풋매도 포지션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대동소이한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워낙 근데 주선 매수를 이번 주 들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지난주 후반부부터 주선이 매수가 많이 잡히네요. 물론 중간에 많이 드랍을 하긴 했지만 드랍하고 다시 붙잡는 분위기라 오늘 근데 엄청 주선을 드랍했거든요. 엄청 드랍했음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것만큼 신규 매수 물량이 또 더 들어오고, 매도 퉁치고 순매수로 잡힌 물량들만 적지 않은 수량이니까 2,3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니까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휘발성 있는 흐름이 나오겠네. 현물에서 대형주 내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모레쯤.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현물 시장 어제보다 뭔가 좀 견조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오늘장 지지부진한 흐름, 일부 반발을 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 흐름이 그렇게 눈에 띄게 작용을 하진 않았고요. 또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여력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 상태에서는 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를 꾸준히 알아오신 분들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저를 꾸준히 알아오신 분들이 아니라 오늘 스쳐 지나가면서 또 이 녹방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내려놓고 보시고, 제가 시황 제목에 드랍을 하라는 말을 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과 그 다음 날에 거쳐서 올라온 종목군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람을 잘 설정을 해 두시고 구독을 눌러 주시고 자주 봬요. 자주 봬요. 녹방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간장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뭐 야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말 없이
방을 열 수도 있으니까 스판 영상 올라가는 것들도 확인하시고 요점 정리해 놓는 것들도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파생은 욕하면 돼요. 아유, 무슨 집구석에 선비 10명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홍길동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물리면은 털어낼 때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파생은. 근데 현물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저녁에 마음 편하게 먹고 대응할 수 있는 물량, 그 물량으로 또 그럴 수 있는 비중으로 또 급하지 않은 돈으로 그렇게 하세요. 뭐 피치 못하게 비용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좋았던 그 시장의 흐름이 전부인 것처럼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장이 좋아서 보여줬던 흐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이제 좀 종목들이 정도의 흐름으로 수급 양상을 보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한다고 하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종목들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제대로 된 종목들만 가져간다면. 또 자꾸 스토리 꿰지 마세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토리를 끼워 맞춰서 그럴싸한 것들을 본다고 해봐야 2박 3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에 앞서는 물량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보고 대응하는 것보다 앞서서 선 조치가 들어가 있는 물량이 눌러 앉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걔들이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상황을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건데, 백날 그거는 뉴스를 봐봐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그거는 그냥 짬이에요. 짬도 그것만 계속 탐닉하고 연구를 한 것에 대한 짬이 있어야지 돼요.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가시거나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아닐 거면은 아예 탐닉하지 마세요. 그 방향은 진짜로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잖아요.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저 죽이고 싶을지 몰라요. 저는 시간을 거슬러서 뒤로 간다고 하면요, 몇 가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어. 그냥 삶 자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재밌고 멋있지 않아요. 제가 욕심이 없어진 계기는요,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6개월이 멀다 하고 차를 바꾸던 내가, 뭐 물론 이전만큼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별로 페라리에 대한 탐닉이 없어요. 63 AMG 이전에 55 AMG, 그리고 63 초반에 나왔던 차들은 다 거쳐갔어요, 저를. M도 그렇고 360 스파이더 같은 것들도 그렇고.
420도 그렇고 911도 몇 대 거쳐 갔고, 그럼 뭐하냐? 나이 먹고 같이 움직일 크루도 없는데. 그 청담동 맥도날드에서 두 팀 짜가지고 이제 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밑에 드리프트하는 새벽에, 그거 어릴 때나 하지 그걸 지금 뭐 어떻게 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서킷 한번 갔다 올 때마다 타이어값 400만 원 500만 원씩 갖다 버리는 것도 아깝고, 이제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어. 아유, 시계도 그냥 롤렉스 하나 남기고 다 팔고 없어요. 시계도 사고 싶은 뭐 그것도 없어. 뭐 가끔 가다가 저거 좀 탐나는데 그런 건 있더라. 근데 막상 살라고 하면 이게 뭐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재밌는 삶은 아니잖아요.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있고 사고 싶은 게 있고 욕심이 나서 저거를 사야지, 저걸 가져야지, 저걸 뭐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져요. 저쯤 되면은. 여기서 유일한 낙은 뭐냐 하면, 내가 수익을 보는 것도 좋은데 그냥 수익을 먹이는 것에 대한 기쁨이 되게 커요. 엄청난 도파민의 분비예요, 저한테는 그게.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고. 어떤 맞고 틀리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그 본질을 퇴색하게 만들게 해요, 이 시장. 더욱이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 능력을 100분 활용해 갖고 능력만큼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그럼 노력을 해도 노력의 대가가 무색하지 않은데요. 여기는 내가 많이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해서 본 그 흐름이 나가지 않아요. 항상 야로가 나온다고. 작업을 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야. 저도 수치는 되게 잘 봐요. 가족분들 아실 거예요. 지수 수치를 옵션으로 환산을 해서 옵션의 정값이 몇인지, 몇을 때리고 나와야 되는지, 몇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잘 봐요. 그게 잘 맞는 구간에서는 저도 잘 봅니다. 근데 매수를 하면 뭐해? 뺑뺑이 돌리고 올라가면은, 뺑뺑이 돌리고 내려가면은 피곤해지잖아. 그럴 수 있는 야로는, 그럴 수 있는 시간값은, 이제 물론 지금은 많이 더 진보를 했기 때문에 시간값까지도 캐치를 하지만, 이게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판에서 다 수익만 보는 것 같죠? 우리는 오늘 사실 지금 현재 물려 있죠. 지금 현재 물려 있어요. 보시다시피 포지션 물려 있는 상태인데, 손실 보고 손절한 건 없어요. 손실 보고 손절한 건 없다고. 손실 봤으면 손실 봤다고 저기다 손절했다고 쓴 날이 오겠지. 근데 근래 들어서 27일이죠. 23일 거 어디 갔어? 26일 거 어디 갔어? 20일, 26일 다 있거든요. 26일 있다. 26일 뭐 손실 없지? 지난주 23일 손실 없지? 내가 이거 작성하고 난 다음부터 별 데미지 없어요 지금. 20, 23, 20.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저도 힘든 구간이 있죠. 그게 없다면은 그거는 구라인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제때 맞춰서 안 움직여요. 여기 11.1에 갖다 맞췄네요. 11.05에 맞추면 뭐 내일 대박이라 그랬죠. 내일 진폭도 진폭이지만 진상의 흐름 자체가, 진상의 스케일이 다른 진상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원웨이인 척 하면서 역방향으로 원웨이를 내는 흐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갭 떨어뜨린 자리에서 역방향으로 원웨이를 내는 겁니다. 흔들면서. 내일 그렇게 나올 공산이 되게 높고요. 내일 진폭은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진폭은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전제 조건의 흐름을 만들어 놨거든. 지금 11.10 종가잖아요. 05 슬립 한 틱이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작업이 들어갔다 그러면
내일도 팡 튀어오른 자리에서 횡보 쫙 하면서 프리 빼고 거기서 물량 모아서 그 다음날 못 따라붙게 흐름을 보내버리는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야간장 냄새 좀 맡아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우리로서는 대응만 잘하면 이제 째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물이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흐름으로 지수를 크게 움직여야 되는 건 속도값을 활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속도값을 활용할 때는 전방위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만 갖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나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섹터를 몇 개의 섹터를 묶어서 움직이겠죠. 해당되지 않은 종목은 좀 소외되는 느낌이 보여줄 거고,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흐름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현금 여력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적정 가격에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손절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지금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종가값 설명드린 거고요. 너무 결론은 너무 탐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저는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시황을 참 정준세가 잘 본다고. 또 옛날 얘기고요. 나보다 잘 보는 사람 많고, 요즘 매체가 발달해서 여기저기 뒤지면서 주소들은 귀동냥으로 듣고 그러면서 머리에 낀 사람들 많아서 시황 저만큼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혼자만 알아. 그냥 혼자만 알라고 얘기하고 싶어. 혼자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또 그런 거 보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은 곳을 탐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본인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을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본인의 역량인 거예요. 제가 시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딱 그거 하나예요. 이유를 알고 당하면 마음이 덜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스스로 캐치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황을 알려드리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십수년을 지나오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러고 지방령처럼 쳐 앉아있는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마음 편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지, 그거를 듣고 더 깊은 곳을 탐닉하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나와 버금간 스트레스를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다른 의미로 퇴색되거나 과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도 둘째도 주식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시간이 걸려도 돼요. 주식은 시간이 걸리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자꾸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주식은 시간이 걸리는 게 맞는 겁니다. 내일 대응 제가 내일 대응. 자, 내일 대응은, 근데 노가리님이 내일 대응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카톡 보시면 되잖아요. 카톡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잠깐만요.
아, 이게 무슨 뭔 개 당나팔 부는 소리요? 어? 이게 팩트란 말이야? 아이, 선물을 왜 손절을 해요? 선물을 뭐하러 손절해요? 윗값 남아있는데.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선물 잡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선물 청산하세요, 옵션 청산하세요 알려드린단 말이야, 카톡에.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지, 뭐하러. 제가 모르고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한 건 내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제 IQ 기록이 65예요. 두 자리 65 말고 세 자리 65. 평균 48이고. 머리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요, 지금 수치 좀 보고 있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아이씨,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참나, 씨. 불가능할 것 같다, 저거는 좀. 자, 일단 전제가 내일 시가 이후에 위로 0.8포 자리하고요, 1.3포 자리가 있어요. 1.3포 자리를 넘겨서 안착을 하면은 상방으로 4.4포의 흐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4.4포로 끝나지가 않고 내일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값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10포를 더 붙여서 위로 갈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저기로부터 시작해서 18포를 언더로 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4포를 끌어올린 자리부터 18포를 뺀다면 14포인 거죠. 그죠? 이거는 좀 겁먹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나중 값하고 좀 부합하는 수치인데 지금 볼 건 아니니까 일단 저건 패스하고, 위로 더 올라갈 수, 이걸 패스한다고 하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10값도 패스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장 가까운 것들로만 본다고 하면, 왜냐면 저 정도 진폭은 하루 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나오는 변수를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변수를 뭐 어떻게 체크를 해?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한번 꺾었다 흐름 잡고 올라가면 수치가 바뀌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상단값은 진폭으로 잡는 상단값은 유동값이잖아요. 수치로 잡는 건 정값인데, 고정값인데, 진폭으로 잡는 상단값은 유동값이란 말이야. 유동값을 정값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진폭으로 보는 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 수치가 명시됐든 간에 당일 대응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을 잘 꿰차고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내일 장 시작하고 0.8 하고요. 1.3 넘으면 좀 촘촘하게 걸리는 자리가 있는데 1.75 자리가 있어요. 여기 걸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다가 여기 걸리면 손 떼고 더 올라가든 뒤집어지든 손 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자리에서는. 그 다음에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저점이 아니에요, 시가야. 저점이 아니야. 시가로부터 4.4포인데 만약에 저점을 주잖아요. 시가에서 아래로 1포가 내려왔다. 아래로 1포가 내려왔다. 저 값이 한 0.9포 정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0.9포 정도가 낮아질 거예요. 대신 뭐 빠르게 갔다 오거든 기수도 안 가요. 빠르게 갔다 온 기수는 안 가는데 내려가서 눌러 앉고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냈다. 시간당 뭐 한 0.9포씩 저 값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뭐 1시간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순간 눌렀다 올라오면서 상단 진폭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1.3 값 시가로부터 1.3 값, 0.8 값은 이제 기본 값이고요. 확장 값으로 1.3 값 위로, 그러니까 시초 진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초 진폭의 상단값 0.8과 1.3, 최대 1.75 넘기고 나서 이제 최대 값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4.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시가, 내일 시가로부터,
내일 시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시가로부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진폭값이 있단 말이에요. 시가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진폭값이 있다. 그게 그럼 결국 따져보면 보합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도 그 짝이 나올 수 있는데 내일은 아마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왔을 때 관건인 거야. 갭상승이 나와도 내일 갭상승이 나오잖아요. 내일 갭이 위로 떴다. 그러면 아래 보면 안 돼요. 내일 갭이 위로 뜨면은 아래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내리는 자리에서 위를 보는 전제로 윗갭이 뜨면은 고점이 시가로부터 0.8%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만약에 고점이 1.8에서 좀 슈팅을 줘서 0.8에서 슈팅을 줘서 1.3까지 고점을 줬다. 상단으로 시가가 갭이 위로 떠서 나온다고 하면 좀 더 갔다가 놀리거나 횡보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러다가 한 번 더 슈팅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힘을 실겠다, 갭이 크지 않을 경우, 갭이 뭐 조금 상단 갭이 나올 경우, 그러면 이거를 보러 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오전 내에 저 흐름이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후 장에 저하고 또 다시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지금 전체 포지션 유지하고 들고 넘어갑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투네이션을 제가 오픈했습니다. 투네이션을 오픈했어요. 투네이션을 적극 활용하셔서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을 후원해주셔도 좋습니다. 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밌는 짤들이 있어요. 시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재밌는 영상이나 재밌는 짤 같은 거 투네이션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 쿠쿠 투자 검색하면 이제 잘 뜹니까? 쿠쿠 하면 쿠쿠크루가 먼저 나오네. 아직 저 지금 쿠쿠 투자를 바꿀까 해요. 다른 걸로.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새롭게. 여기 있잖아요. 영상이 있고 요거 실시간 투네 후원이라고 있죠? 요거 한번 눌러 보시면 돼요. 눌러 보세요, 나중에. 실시간 투네 후원을 누르시면은 금액별로 해서 저한테 후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한테 후원을 하실 때 사진도 같이 넣어서 후원하실 수 있고요. 후원하실 때 도내용 짤, 인터넷 돌아보면 도내용 짤이라고 있어요. 도내용 영상, 도네이션용 영상의 줄임말이에요. 도내용 영상 같은 거 같이 해서 하면 이렇게 지루하게 장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10초, 20초, 30초짜리 영상 보면서 같이 웃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뭐 후원해 주시면은 열심히 제가 전기세를 내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외로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삥값도 많이 들어가고요. 차 뛰고 버티고 하면 남는 것도 없더라 보니까. 네. 한번 보세요. 다른데 실시간 영상들 보면은 도내 영상 올리고 투내 후원하고 하는 거. 우리 장 끝나고 S&P가 조금 변동을 세게 줄 거예요. 보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 네, 방송 중에 가능하고요. 방송 후에도 가능해요. 방송 후에 하신 거는
저한테 방송 후 이제 쭉 이렇게 남아 있어요. 리스트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방송 중에 제가 다시 공개를 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을 만방에 퍼뜨려서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 주식 정신으로 쿠쿠 투자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윗진폭만 알려드렸고 아랫진폭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랫진폭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진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들 조심해야지 돼요. 무조건 위만 보지 마시고 내일 시초 이후에 0.8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잘 보신 이후에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은 없는데요.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포지션 역으로 갖다 꼽아서 인위적으로 하방값을 만들겠다 하면 내일 볼 수 있는 하방값이 정값으로 나오는 값이 딱 하나가 있어요. 뒤지러 가는 값이 딱 하나가 나와.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난 오늘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값 중에 하나야. 304대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쑤시고 가겠다고 하면 그거 보고 가야 돼요. 대신 310에서 엄청난 저항을 지지를 보이려고 할 거라고. 이미 그렇게 되면은 흔들고 올라와 보러 갈 겁니다. 만약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장 어제보다는 좀 글쎄요, 제 입장에선 나았는데 많은 분들 입장에선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제가 오늘 그냥 저는 나름 좋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거든요. 핵심을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나오는 페이크 흐름에 당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내일 뵙겠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